나는 늘 가족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다. 부모님을 위해, 형제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그날 그 유언장을 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졌다. 민지야, 내가 직장 때문에 가족을 버렸으니 유산은 내 동생에게 간다. 그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의 모든 헌신이 물거품이 됐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내가 이미 그 집을 산 주인이라는 사실을. 어린 시절부터 나는 부모님의 기대를 짊어지고 살았다. 아버지는 대기업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우리를 키우며 가족의 중심이 되셨다. 나는 장녀로서 늘 동생을 돌보고 집안일을 도맡아야 했다. 학교 성적도 좋아야 했고 대학도 명문대를 가야 했다. 민지야, 내가 잘해야 가족이 빛난다. 아버지의 그 말이 내 삶의 모토가 됐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는 로펌에 취직했다. 변호사가 되는 게 꿈이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밤낮 없이 공부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달가워하지 않으셨다. 여자가 왜 그렇게 바쁜 직장을 다녀? 빨리 결혼해서 안정된 가정을 꾸려라. 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됐다. 나는 웃으며 넘겼다. 가족을 위해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잔소리는 비난으로 변했다. 동생 준호는 대학을 중퇴하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패를 거듭했다. 부모님은 준호의 빚을 메워주시며 나에게 돈을 요구하셨다. 민지야, 내가 번 돈으로 동생 좀 도와라. 가족이잖아. 나는 매번 보냈다. 내 월급의 절반 이상이 그쪽으로 갔다. 그런데도 감사 인사는 없었다. 오히려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되질라는 말만 돌아왔다. 로펌에서 일은 점점 힘들어졌다. 야근이 일상이었고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졌다. 한 번은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 부모님은 방문조차 안 하셨다. 바쁘니까 이해해라는 메시지만 왔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가족을 믿었다. 그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나 그 믿음은 점점 금이 갔다. 준호가 또 사업에 실패하고 부모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을 때 나는 반대했다. 그 집은 가족의 유일한 재산인데 위험해요. 하지만 부모님은 내 말을 무시하셨다. 내가 뭐하냐? 준호가 성공하면 다 갚을 거야. 결국 대출은 이루어졌고 준호의 사업은 또 망했다. 빚은 쌓였고 부모님은 나에게 SOS를 쳤다. 민지야, 내가 변호사잖아. 어떻게든 해결해라. 나는 밤새워 서류를 검토하고 은행과 협상했다. 가까스로 집을 지켰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건강은 더 악화됐다. 우울증이 왔고 약을 먹어야 했다. 부모님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강해져라 라고만 하셨다. 그리고 결혼 문제. 나는 30대 중반이 됐지만 연애할 시간조차 없었다. 부모님은 매일 선자리를 주선하셨다. 이제 그만 일하고 결혼해서 애 낳아라. 그게 여자의 행복이야. 나는 거부했다. 엄마, 저는 제 꿈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때부터 부모님의 태도가 변했다. 내가 가족을 생각 안 하니 우리도 내 생각 안 할 거야. 준호의 결혼식에서 나는 축의금으로 큰돈을 냈지만 부모님은 나를 무시했다. 민지가 와서 다행이네. 일 때문에 안 올 줄 알았어. 그 말에 가슴이 찔렸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가족이니까. 그런 생활이 계속됐다. 나는 로펌에서 승진했다. 파트너가 됐고 수입도 늘었다. 하지만 그 돈은 대부분 가족에게 갔다. 준호의 새 사업, 부모님의 여행, 집 수리. 민지 덕분에 살만 난다는 말은 들었지만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다. 어느 날 아버지가 건강검진에서 암 진단을 받으셨다. 초기라 다행이었지만 치료비가 만만치 않았다. 나는 모든 비용을 댔다. 병원비, 약값, 간병인. 아빠,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할게요. 아버지는 고마워하셨지만 어머니는 내가 일 때문에 늦게 와서 아빠가 아픈 거 아니야? 라고 하셨다. 그 말이 너무 아팠다. 내가 왜 이렇게 희생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치료가 끝나고 아버지는 회복하셨다. 그 후 가족 모임에서 부모님은 유언장 이야기를 꺼내셨다. 우리가 늙었으니 미리 준비해야지. 나는 웃으며 건강하세요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준호는 이미 부모님과 가까워졌고 나를 경쟁자로 봤다. 누나, 너는 돈 많잖아. 유산 필요 없지. 그의 농담이 진심처럼 들렸다. 나는 그 말을 무시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 불안은 현실이 됐다. 우연히 부모님 집에서 유언장 초안을 봤다. 재산은 전부 준호에게. 민지는 가족을 버린 자식. 그 문구가 내 눈을 찔렀다. 가족을 버린 자식? 내가. 그 순간 모든 기억이 떠올랐다. 희생한 세월, 보낸 돈, 참은 모욕. 나는 충격으로 며칠을 앓았다. 우울증이 재발했고 일을 쉬어야 했다. 로펌 동료가 걱정하며 물었다. 민지 씨, 무슨 일 있어? 나는 털어놨다. 가족이 나를 버렸어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희생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냥 떠날 수 없었다. 그 집, 부모님의 자랑거리인 그 대저택. 그게 빚 때문에 위태로웠다는 걸 알았다. 과거에 내가 구해준 그 집 은행 기록을 확인하니 대출이 아직 남아 있었다. 준호의 사업 실패로 이자가 쌓였다. 부모님은 모르고 계셨다. 나는 은행에 연락했다. 그 대출 제가 인수할게요. 그렇게 나는 그 집의 채권을 샀다. 부모님 명의지만 담보권은 내 손에 들어왔다. 법적으로 완벽했다. 변호사로서의 지식을 총동원했다. 부모님은 모르셨다. 준호도 몰랐다. 나는 조용히 기다렸다. 유언장이 공식화되면 그때 밝히리라. 그동안 나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지 않았다. 요즘 일이 바빠요 라고 핑계를 댔다. 어머니는 화를 내셨다. 내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내 생각 안에 예상대로였다. 유언장이 완성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누나, 이제 너는 자유야. 가족 부담 없지? 그 소식을 듣고 나는 부모님 집으로 갔다. 가족 모임 자리였다. 모두가 모여 웃고 떠들 때 나는 유언장을 꺼냈다. 이게 사실인가요? 부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는 민지야, 내가 이해할 거라 생각했다 라고 하셨다. 어머니는 내가 가족을 소홀히 하니 나는 차분히 말했다. 소홀히. 제가 보낸 돈, 제가 한 희생, 그게 소홀인가요? 준호가 끼어들었다. 누나, 돈이 다가 아니잖아. 너는 항상 일만 했어. 그 말에 내 속에서 뭔가 끊어졌다. 그래, 이제 정말 자유롭게 살게. 나는 서류를 내밀었다. 집에 담보권 인수증명서. 이 집, 이제 제 거예요. 대출 인수했어요. 부모님, 이사하세요. 충격이 퍼졌다. 아버지는 뭐라고 하시며 떨었다. 어머니는 울며 민지야, 어떻게 내가 준호는 화를 내며 지게 무슨 짓이야? 가족인데 나는 대답했다. 가족. 당신들이 먼저 버렸잖아요. 그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됐다. 부모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봤다. 나는 설명했다. 과거 대출, 쌓인 빚, 내가 구해준 일들. 그런데도 나를 버리셨어요. 이제 제 차례예요. 부모님은 이사해야 했다. 그 대저택을 팔아 빚을 갚고 작은 아파트로 옮기셨다. 준호는 사업을 포기하고 평범한 직장을 구했다. 나는 그 집을 리모델링해 살았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를 느꼈다. 더 이상 가족의 짐이 아니었다. 로펌에서 더 열심히 일했고 내 삶을 즐겼다. 친구를 사귀고 여행을 갔다. 부모님은 가끔 연락하셨다. 민지야, 미안해 하지만 나는 냉정했다. 이제 각자 살아요. 그런데 그 자유가 완벽한 건 아니었다. 밤마다 과거가 떠올랐다. 어린 시절의 따뜻한 기억, 부모님의 미소. 그게 왜 이렇게 변했는지. 어쩌면 나도 잘못이 있었다. 너무 참았으니까. 말하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늦었다. 준호가 찾아왔다. 누나, 부모님 건강이 안 좋아. 도와줄 수 없어. 나는 거절했다. 이미 늦었어.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이게 정말 복수일까? 아니면 그냥 해방.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아버지가 다시 입원하셨다. 이번엔 심각했다. 어머니가 울며 전화했다. 민지야, 제발 와봐. 나는 병원으로 갔다. 아버지는 쇠약해지신 모습으로 나를 봤다. 민지. 미안하다. 그 말에 내 눈물이 흘렀다. 아빠, 왜 그랬어요? 아버지는 유언장의 이유를 털어놨다. 준호가. 내가 돈 많아서 필요 없다고 했어? 우리는 늙어서 판단이 흐려졌나 봐. 준호의 조작이었다. 그는 부모님을 설득해 유언장을 바꿨다. 나를 경쟁자로 본 거다. 그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다. 준호를 찾아갔다. 내가 왜 그랬어? 그는 웃으며 누나가 너무 잘 나가서. 가족 재산은 내 거야의 그 태도에 나는 모든 걸 끊었다. 이제 너랑은 끝이야. 부모님의 치료비는 내가 댔다. 하지만 준호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아버지는 회복하셨지만 어머니는 스트레스로 쓰러지셨다. 그때 나는 느꼈다. 이 복수가 나를 갉아먹고 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들이 나에게 한 만큼. 집에서 혼자 사는 날들이 이어졌다. 변호사로서 성공했지만 마음은 공허했다. 친구가 말했다. 민지, 이제 용서할 때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 그들은 내 인생을 망쳤어. 하지만 밤에 혼자 울었다. 가족의 따뜻함이 그리웠다. 어쩌면 이게 진짜 처벌이다. 서로를 잃은 고독. 준호는 결국 파산했다. 빚쟁이들이 쫓아다녔고 그는 해외로 도망쳤다. 부모님은 작은 아파트에서 어렵게 사셨다. 나는 가끔 음식을 보내드렸다. 하지만 직접 만나진 않았다. 이게 최선이야 라고 자신을 설득했다. 2년이 지났다. 나는 로펌을 그만두고 독립변호사 사무소를 열었다. 내 꿈을 더 자유롭게 추구했다. 삶이 안정됐다. 그런데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민지야, 준호가 사고로 죽었어. 왜 충격이었다. 해외에서 사업하다 교통사고. 시신조차 제대로 수습되지 않았다. 부모님은 무너지셨다. 장례식에서 나는 처음으로 부모님을 봤다. 어머니는 나를 안으며 울었다.
민지야,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 순간 모든 게 용서됐다. 아니, 용서라기보단 이해. 우리는 모두 잘못했다. 부모님은 준호를 너무 믿었고, 나는 너무 참았고, 준호는 욕심에 눈멀었다. 장례 후, 부모님을 내 집으로 모셨다. 여기서 사세요. 그 집, 원래 그들의 것이었지만, 이제 내 것.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 하셨다.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됐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삶은 계속됐다. 나는 일에 몰두하며 과거를 잊으려 애썼다. 하지만 가끔 유언장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다. 그 배신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상처를 줬다. 이제 나는 자유롭다. 하지만 그 자유의 대가는 컸다. 그 후 부모님과 나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회복했다. 매일 저녁 함께 식사하며 옛 추억을 나눴다. 아버지는 민지, 내가 자랑스럽다 하셨다. 어머니는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라고 반복하셨다. 나는 지났어요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아팠다. 준호의 죽음이 모든 걸 바꿨다. 그는 가족의 갈등 중심이었고 그의 부재가 평화를 가져왔다. 내 삶은 더 풍요로워졌다. 사무소가 번창하고 새로운 사랑도 만났다. 그는 이해심 많고 내 과거를 받아줬다. 너의 강함이 좋아라고 했다. 결혼을 생각하게 됐다. 부모님은 기뻐하셨다. 이제 내 행복을 봐서 다행이야.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그 유언장이 떠올랐다. 가족을 버린 자식, 그 말이 내 심장을 찔렀다. 어쩌면 영원히 치유되지 않을 상처. 하지만 나는 살아간다. 강하게. 결혼식 날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나를 안아주셨다. 민지야, 행복해라. 그 순간 모든 게 용서됐다. 우리는 가족으로서 새 출발을 했다. 집은 다시 따뜻해졌다. 하지만 준호의 빈자리는 느껴졌다. 그의 실수는 우리를 가르쳤다. 가족은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걸? 내 인생은 이제 안정됐다. 변호사로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내 이야기가 특별하지 않다는 걸 알았다. 많은 이들이 가족 때문에 고통받는다. 나는 그들을 도우며 내 상처를 치유했다. 시간이 더 흘렀다. 아이가 태어났다. 부모님은 손자를 보며 행복해하셨다. 이게 진짜 가족이야. 나는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만약 그 유언장이 없었다면? 어쩌면 나는 여전히 희생하며 살았을까? 그 배신이 나를 깨웠다. 이제 나는 자유롭고 강하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가족의 상처는 영원하다. 아이를 키우며 나는 부모님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애썼다. 내 꿈을 따라라고 가르쳤다. 부모님도 변하셨다. 민지, 내가 옳았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 하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 그날의 기억이 떠오른다. 유언장, 배신, 복수. 그게 나를 만든 거다. 이제 모든 게 안정됐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가족이란 게 정말 용서할 가치가 있는 걸까? 아니면 때론 떠나는 게 답일까? 그 답은 각자 다르겠지? 하지만 나에게는 그 선택이 자유였다.